네, 반갑습니다. 자, MBN골드 김태균 매니저입니다. 자, 시장 똑같은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서 이 정치 불확실성 이슈 해소와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그동안 외국인들의 매도세 물론 이제 지난달에는 10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한국 시장에 돈이 들어왔다, 이 외국인들의 돈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확실히 우리가 그동안 국내 증시가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엔 정치 불확실성 이슈가 우리나라 증시의 발목을 그동안 잡지 않았었나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 좋고요. 특히나 이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시장, 이 현선물시장에서 모두 다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에 국내 증시가 갖고 있는 그 매력도, 이 멀티플에 대한 매력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았던 이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에 대한 그 해소 기대감이 아마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던 제일 큰 이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시티그룹도 마찬가지고 골드만삭스와 같은 주요 이 IB들도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 자체가 앞으로 이제 더 부각될 것이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결국에는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엔 그동안 여러 가지 좀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해소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앞으로의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첨단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은 수익 기회는 분명히 올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목표가 달성한 종목, 제가 지난달에 딱 하루 빼고 매일매일 이제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리뷰를 도와드렸었는데, 6월달 들어서도 이제 이거래일째잖아요. 지난 월요일에도 이제 하나투자증권이었을 겁니다. 그 목표가 달성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종목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또 리뷰 도와드리고, 또 계속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볼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뷰할 종목은 누가 보더라도 솔트록스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명은 약간 짭짤하죠. 짭짤한 종목인데 수익은 1거래일 만에 짭짤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슈가룩스 같은 이런 종목이 됐는데 이 솔트록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을 때 우리가 이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 어떤 AI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또 7월 달에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AI 국가대표 관련된 이 선정과 관련된 이슈인데 만약에 이제 이 5개 기업, 이 AI 국가대표 기업에 선정이 됐었을 때는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냐면은 이 3년간 GPU나 아니면 이런 데이터 인재에 대한 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7월달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같이 맞물려서 딱 1거래일 만에 20% 이상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만약에 AI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민간 기업들한테 AI를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압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어떤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이 공공기관의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채택률 증가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2024년도에 이 공공기관의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채택률 자체가 23% 정도 였는데요. 2030년도까지 이거를 90% 이상으로 늘리겠다. 근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 공공기관에서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도입에 대한 속도가 늦춰질까요?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솔트록스나 코난테크놀로지도 제가 지난 월요일에 그 유안타증권의 이 관련된 기사를 제가 이제 네모 박스를 해가지고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 관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보유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2차 목표가를 원래 제가 대본은 42,5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을 높여서 44,500원으로 2차 목표가 조금 더 열어두되 만약에 4만원 가격대가 좀 이탈한다 그러면 살짝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오늘 또 상당히 로봇주들이 좋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로봇, 우주항공, 자율주행 이쪽 내에서 첨단 산업 섹터 내에서 순환매 흐름들 잘 공략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로봇주 4월달, 5월달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공략을 했었는데 원익홀딩스 요게 오늘 그 원익이라는 회사에 대한 또 이런 상법 개정안을 추진을 하게 됐었을 때 만약에 대기업으로 집단이 이제 원익그룹 자체가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가 됐었을 때는 이런 지배구조 정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또 다시 한번 이런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안 관련된 이슈가 또 붙어주면서 원익이 급등했고 또 그 밑에 있는 원익 홀딩스가 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로봇주들 중에서 특히나 이 자회사 원익 로보틱스, 로봇성과 관련된 부분들의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고 이 원익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사업회사들,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 가치들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밸류가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로봇주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요. 또 상법 개정안 관련된 이런 지주사에 대한 부분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자, 오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 종목도 3차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 자체, 이 자리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아직은 조금은 더 가격대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에 너무 높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우리 또 개인 투자분들 또 달라붙으실까봐 우선은 저는 추가적인 이제 그 다음 목표가는 6,65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하이젠 R&M. 하이젠 R&M. 요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로봇용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재평가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장 초반에 약간의 좀 차익 실현들이 나와주면서 음봉이 좀 달렸었지만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잘 올라와주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액추에이터, 제가 휴머노이드 관련된 특히나 로봇 섹터 내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봐야 될 키워드는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들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지난 월요일에 4월 달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포트에선 제외되지만 제가 이 로보티제에 대한 이런 가격 전략, 이 목표가 전략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6만 원대 후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하이젠 R&M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로봇용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으로서의 재평가, 이 프리미엄을 이제는 한번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말씀드린 39,500원 목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왜냐면 우선 정고점 부분들 요 구간에서 한 번씩 맞고 떨어졌던 이력이 있으니까요. 우선 일부 비중은 한 4만 원 약간 아래가격대. 제가 라운드 넘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39,500원까지는 가격대 열어두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공략할 종목은 좀 아쉬워요. 좀 아쉽기는 한데 우선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편입 안 합니다. 바로 편입은 안 할 거고 밑에 깔아둘 종목입니다. 자, 현재가는 5,760원이지만 편입은 안 하고요. 종목명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이 창투사 관련된 기업을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이거는 편입 안 하고 깔아둘게요. 예, 깔아두는 걸로 가고 만약에 5,25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예, 거기서 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가가 더 높게 하면은 그냥 편입하지 않겠습니다. 자, 5,25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이제 창투사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창투사, 이 벤처캐피탈 관련된 이런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같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종목이 사실 매매하기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한번 올라가면은 사실 이렇게 한번 낙폭을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이런 조금의 어려움이 없는 종목이었다면은 지금 정도 자리에 편입을 했겠지만 지금은 약간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이제 좀 발굴을 해냈을 때는 한 5% 정도밖에 안 올라가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슈에 맞물려서 오늘 한번 좀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예, 뭐 다행히 다행은 아니죠. 아무튼 급등을 해가지고 요건 그냥 깔아줄게요. 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가 왜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기업을 주목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오늘 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함께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장전에 또 매일경제 TV에 또 너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말씀드렸냐면은 이 정책주들이 워낙 많죠. 근데 이 정책주들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사실 정책 이슈가 부각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이 현재 경제에 제일 시급한 부분부터 관련주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사실 말씀드리면서 이 지역화폐 관련된 이슈를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도 있다면 이제 앞으로 뒤처져 있어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AI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솔트룩스나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마음 AI 같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1호 공약에 이 벤처 투자를 포함했던 이재명 대통령 이제 이 후보 시절 당시에 대한 이런 이 VC 이 벤처 캐피탈 생태계에 선물 보따리를 주겠다 약간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관련된 종목들 뭐 필요사
관련된 이런 뭐 수혜주로서 뭐 DSC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종목들도 급등을 했겠지만 아무튼 이 미래세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 벤처 캐피탈에 대한 이런 육성 정책과 관련된 공약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주목을 했었고요. 자,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자, 그리고 요것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40조 원 벤처 투자 시장이 열리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4대 벤처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갖고 하기에는 뭔가 좀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고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안에 실질적으로 기대감 말고 또 다른 어떤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여러 가지 재료를 찾아봤었는데 자,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재료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스페이스 X의 올해 매출이 21조 원대다. 자, 내년 이 나사의 예산을 능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부분들도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에 또는 이런 이 우주항공 산업의 발달과 함께 기업 가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 뭐 아주아이비 투자나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력이 부각받으면서 관련주로서 부각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은 한 가지보다 두 가지가 좋고 두 가지보다 세 가지가 좋고 세 가지보다 네 가지는 안 되죠. 네 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차트상에서 조금은 부담스러워서 요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내려오지 않으면은 저는 편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만약에 이 가격대까지 만약에 내려왔었을 때 제가 목표가를 써서 대본을 드렸던 게 5,750원 현재가거든요. 그래서 만약 5,250원 정도까지 내려와서 바닥 잡아준다면은 그냥 목표가는 한 5,850원으로 할게요. 5,850원으로 하되 손절가는 만약 체결되게 되면은 4,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방송 오후 3시 40분에 진행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이 정리해놨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내용들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